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밤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동 관련된 이슈가 좀 완전히 변곡점을 좀 맞이하는 그런 흐름 나왔는데 우선은 좀 마감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상당히 PMI도 견조하게 나와줬었죠. 네, PMI 역시도 50을 좀 넘어서는 긍정적인 그림이 나왔고 또 장중에는 사실은 이제 이라크랜다 미군 기지의 피격 얘기가 나오면서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정해진 약속 대련이다라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석유 시추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압박 넣고 그다음에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경고 주고 하다 보니까 유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또 금세 반전이 되면서 이번 전쟁이 이게 심각해지지 않겠는데라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주식 가운데서는 하필 애매한 때 로보택시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전쟁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안 보여줬었던 게 오늘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10% 넘어섰다가 한 8%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 그 정도 외에는 나머지 다 무난한 흐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참 좀 로보택시 시기가 아쉽긴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더 미뤄져봤자 그건 그것대로 떨어질 거고 어차피 중동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눌려가는 흐름을 어차피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8%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중동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대로 그냥 전쟁 끝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종전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여태까지 블러핑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회의도 잘 되고 있다, 협상도 잘 되고 있다 그래놓고 나서 또 2주 시간 줄게 해놨다가 또 이틀 만에 두들겨 패고 이게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란이 지금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이란 내부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한판 붙을 정도의 체력을 지금 못 갖고 있을 가능성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란이 여기서 확장을 시켰을 때 이제 얻게 될 어떤 기대 효용 대비 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미군 기지 요격한다고 카타르 쪽 상공으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바로 그 영내에서 그 중동 지역 영내에서 또 이제 비난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이란 그 소위 지도부 쪽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게 될 경우에는 강공 드라이브를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또 트럼프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약속 대련의 형태로 사전에 자기들한테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들 감안해서 본다면은 지금 구도 하에서는 이게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호전적이었던 이란 지도부였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중국이 좀 나서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했었는데 중국이 좀 가만히 담담히 있는 것도 어느 한 몫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 측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주제를 완전히 정해놓고 저희 대담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마음이 한편으로 좀 편해집니다. 자, 그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제 그냥 가능성이 0%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완전 휴전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를 봉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봉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란의 지금 마지막 경제의 어떤 창구인데 그걸 자기 스스로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게 사실 중국 쪽 역시도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쳐다보기도 애매했고 또 러시아도 사실은 이란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 반응을 보면 니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얘기는 러시아도 사실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트럼프하고 지금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와중 속에서 트럼프의 신기를 더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해관계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속보 나온 대로라면은 사실 이거 호르무즈 해협 이슈는 글쎄요 더 이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네, 확실히 오히려 이 초반에 분쟁 초반에 좀 단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좀 약간 전망도 주셨었는데 그게 그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중국은 뭐 디플레이션, 러시아는 러우전이 있기 때문에 뭐 내 코가 석자다 좀 그런 대처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이제 방산이나 정유 그리고 해운주까지 이쪽 관련 투자자분들은 좀 이 소식이 마냥 희소식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주실까요 앞으로 흐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유나 해운 같은 거는 이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거는 사실 그 매수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어떤 반향성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방산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유럽 방산업체들이 다 세론이 나와서 마이너스가 났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자기가 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종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고 나서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한번 있었고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의 특징이라는 건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번에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거라고 보는데 방사는 좀 별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의 수요도 계속 있을 거고 각 지역 분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 보면은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역량이 많이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전에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방산도 나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굳이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이런 쪽을 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그 조선이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보다는 약간 좀 한 단계 밑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폴란드 2차 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6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안 되면 사실 이제 그런 노이즈가 있죠. 무섭네요. 그 뒤로 좀, 이제 안 된다라는 게 뭐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또 뒤로 밀릴 가능성에 대한 그쵸, 얘기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유럽 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중동에서 이번 분쟁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당장에 추가 모멘텀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좀 방산 같은 경우도 약간 상단은 좀 맡기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 이제 브리핑 때도 보셨지만 또 상당히 좀 많이 좀 밸류 부담이 단기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방사는요. 근데 이제 원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 생각이 났는데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대차를 제쳤습니다.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현대차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날이 오네요.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못 했고요. 원전을 좋게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였는데 원전은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수주 이슈보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에 더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원 이런 것들도 또 부각이 된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되게 강한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여력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밸류를 논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어떤 트렌드는 유효하겠지만은 이제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네, 아무래도 좀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뭐 단지 원전뿐만이 아니죠. 사실 코스피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뭐 ADR도 거의 이제 끝바닥까지 갔었는데 이제 어제 또 개인이 현물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흐름 유지가 좀 돼줄까요? 저는 지수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이유를 돌아보면은 결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그 각 기업들이 숨겨놨었던 기업의 가치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에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 연초에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고 주가가 연초에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언제 주가가 꺾였냐면 7월 이후에 꺾였습니다. 꺾이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밸류업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부터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로 밸류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율이라는 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밸류업이 뭔지 몰라서 안 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4월까지 약 36조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들 정해지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저께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한 6조 원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2달간.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빠져나간 돈에서 아직 30조가 안 들어왔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30조가 지금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일부는. 왜냐면은 그때도 사실은 뭔가 강제적인 게 있겠지 했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이거 아니구나 해서 나갔는데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잠깐만 좀 상황 보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외국인들이 그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번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거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 플러스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정부의 어떤 방향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기 매수세로 지금 10조 원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 늘었잖아요. 이 자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지금 밸류 자체가 지금 PBR 1배선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PBR 1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나름 선진국이라고 밖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 글로벌 경제 10대 강국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중국 PBR보다도 낮아요. 중국도 물론 경제적으로 대국이긴 하지만 거긴 뭐 선진국은 네. 아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주주환원부터 시작해서 경영 투명성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대주주 위주의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단을 갖다가 눌러놨었던 부분인데 그걸 열어놓는다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수 상단을 얼마 보느냐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 하단이 계속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200이 하단이었다가 2,400이 하단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3,000 넘어서는데 여기서 되밀리면 다시 2,400 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되밀린다 하더라도 2,800m는 쉽지 않을 거다. 제도 개선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인제 PBR 1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좀 저밸류가 돼 있었는지 좀 다시 한번 체감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정책들이 마련이 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외인 수급이 결정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정책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환율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게요. 또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380원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조금 내려왔네요. 1,374.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달러와 선호가 낮아진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슈 터졌을 때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럴 땐 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강하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생각처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 통화가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반등을 줬다가 되밀리는 거는 전쟁이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또 되밀리는 거고 오늘 보면 달러 인덱스가 97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기조적으로 돌발적인 어떤 글로벌 샤크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달러 약세의 흐름은 올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물에 대한 투자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단 조건은 이제 글로벌 쇼크만 안 나온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큰 변수만 나오지만 않는다면 뭐 이대로 약달러 우리에게는 지금 상태로서는 뭐 K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거니까요. 자, 이어서 그래도 우리 지수가 잘 가려면 좀 이 친구들이 잘 가져야 할 텐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또 얼마 전에 좀 발목이 붙잡힐 것 같은 그런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상무부에서 앞으로 중국 공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비국산 장비를 제한을 하겠다 들여오는 걸 이런 말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런 기회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 장비 반입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네. 상무부에서 이제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지금 당장에 시행한다고 했었을 때는 당장에 디램이나 낸드 수급이 막힙니다. 지금 그 삼성이나 SK가 이제 디램 낸드를 갖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 자체가 양사의 어떤 전체 포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데다가 이걸 글로벌 어떤 마켓 시어로 놓고 봤을 때도 이걸 갖다 당장에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디램의 어떤 쇼티지 현상이 심화가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장에 시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막는다고 했을 때는 뭐 이것도 좀 이렇게 당장에 어떻게 막는 것보다는 좀 예고를 두고 이제 시한을 두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자꾸 한다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자꾸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양사에는 앞으로 경영하는데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양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뭐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비중을 뭐 줄여나갈 가능성에 대한 거 그리고 제품을 일반 레거시 쪽으로만 이제 포커싱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이제 삼성 SK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일 것 같고 이게 당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 미국 산업계 내에서도 이게 중국에 뭐 선물을 주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완전 최종 통과까지 가기에는 좀 약간 그런 가능성이 좀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 이런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비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미 관련해가지고 협상도 있고요. 또 이어서 매크로적으로 미국 쪽을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까지 좀 기다리고 있죠. 저는 이번 들어가지고 7월 금리 인하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게 뭔가 약간 특이점인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파월 의장 청문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 크리스토퍼 월라나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지명해준 인사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월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심이 있죠. 많죠. 의장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점도표를 찍은 걸 봐가지고는 사실 오히려 매파로 변신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당장에 연준 의장이 점도표의 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금리 인하를 갑자기 암시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황이 변했고 또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에 대한 뭐 노이즈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당장에 지금 7월 금리 인하를 갖다 기대하는 건 좀 일러 보이고 이거 외에 이제 사실 7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관세 유예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7월 9일이 또 시한이 만료가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번 사건이 장기화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 이 양반이 또 기가 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또 이제 좀 진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월 초반에 혹시라도 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또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세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길게 봤을 때는 미국 자체가 관세를 그렇게 때리고 나서 그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러놓고 나서 또 꼬리를 내리는 또 타코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6월 말 7월 초 들어갈 때는 너무 지수 올라간다고 흥분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앞으로의 어떤 장세 그다음에 이제 성격 그다음에 종목의 어떤 그 주도주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요. 7월 금리 인하 이제 25bp 가능성이 지금 이 시각 20.7%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67.1%로 반영이 되고 있네요. 역시나 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좀 반도체 실적에 있어서 풍향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요즘 레거시 특히 DDR4 가격이 계속 올라요. 물론 DDR4 다 단종하겠다고 지금 3사공이 예고를 한 건데 레거시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우호적으로 잘 나온다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테스트 통과도 못했고 납품도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향후에 어떤 반도체의 어떤 그림도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한번 이번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어서 이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이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할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